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비트코인 한 2.8%, 이더리움이 2%, 네, 간만에 XRP가 3.8%, 약 4%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태까지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 캐시만이 소폭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폭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와 월드뱅크, 세계은행 및 EU 커미션 인볼브먼트 위드 리플이 이제 XRP를 지원하기 때문에 XRP의 확장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XRP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과 디지털 자산 XRP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세계은행, WB,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 EC가 최근에 받은 지원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네, 리플은 이제 국경 간 지급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네, 리플의 확장은 멈출 수 없다라는 이제 부제 하에, 네, 2018년은 암호화폐로 인해 매우 힘든 해였다고 하면서 리플을 포함하여 상황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리플의 작업은 미래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주된 의도는 기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의도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이제 세계 각국의 명확한 규제 체계가 없다면서 리플은 주요 금융기관의 분산 원장 기술, 즉 DLT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한다면서 올해 3월에 이제 엑스래피드가 세계은행 공식 사이트 팝업에 실렸다는 소식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아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기술이며 리플은 세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송금이 더 비싸다고, 현재 기술이 그렇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XRP, 엑스래피드 이 기술 교류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및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파일럿이 이제 실제로 이 두 국가 간에 실시된 파일럿이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IMF의 의장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왔죠. 그것이 어떻게 금융 세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은행이 새로운 금융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녀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불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의 공동 설립자죠. 네, 크리스 라센이 IMF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 세계에서의 활동을 간소화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개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가 기술이 금융 부문을 개선하는데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 이제 유럽 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의 협회를 이제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리플이 이 프로그램의 회원 중 하나이자 주요 참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산단테르 은행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리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확장은 막을 수 없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요. 지금 가격이 아쉬울 뿐이죠. 네, 제 영상에 정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XRP가 이 수많은 호재에 깔려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정말 지금 위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누르지 않는 이상 이거 XRP가 이렇게 안 오른다는 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좀 불가하죠. 네, 다른 데는 XRP에서는 그냥 묻혀가는 소식, 그만한 호재가 다른 코인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눈에 띄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호재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이 XRP가 암호화폐의 진정한 상승 랠리가 찾아왔을 때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큰 상승폭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네, 이토로의 CEO가 블록체인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미디어 베르딕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이스라엘 소재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최고 경영자인 요니 아시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될 뿐 아니라 토큰화된 예술품,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앞서 지난 16일 이토로는 8종의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는 이토로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소 개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자 모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아마존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쿠텐은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공급자 상표 등록을 마치고 오는 6월 정식 거래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라쿠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라쿠텐 월렛의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라쿠텐 은행의 법정 화폐 계좌를 가진 고객은 신청을 통해 라쿠텐 월렛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면서 어디서든 암호화폐 계좌로 입출금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라쿠텐은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관련 라이선스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라쿠텐이 인수했던 코인 거래소 모두의 비트코인, 에블바리, 비트코인은 라쿠텐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면서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도 지원하는 모바일 앱 라쿠텐 페이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최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코인뿐만 아니라 결제 및 청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라쿠텐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이달 비자와 손을 잡고 영국 시장을 기점으로 코인베이스 계정에 연동하는 코인 결제 카드를 발급했다고 하면서 빗썸도 고객이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합산한 빗썸 캐시로 신세계 면세점 온라인 상점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확장되는 중심에 지금 국가, 이웃나라죠. 일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본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긴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란 텔레콤 센터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란 주요 미디어 테헤란 타임스에 따르게 되면 이란 텔레콤 센터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4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및 기술 활용 잠재력에 대한 연구, 관력, 정책, 재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신기술 부상에 따른 정책, 당국의 도전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 및 리스크 관리 법안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요 이틀 사이에 비트코인 캐시가 많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 SV에 반대하는 운동이 진행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시가총액 기준 네 번째로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 캐시는 324.8달러에 거래되면서 1일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죠. 네, 반대 움직임을 보여줬죠. 일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BSV를 상장 폐지할 것을 발표한 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23% 폭락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는 달러 대비 약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직설적인 추측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가기 위해 비트코인 SV를 덤핑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래소에서 모두 두 암호화폐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했고 이는 자본이 한 자산에서 나머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하는 것을 거부한 홍콩의 OKEX에서 비트코인 캐시 및 BSV의 현물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로 시작된 상승은 실체가 없다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수익을 쫓는 트레이더들이 BSV를 바닥에서 매수하여 딜리트 BSV 운동이 끝나고 시장이 안정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는 반 BSV 분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펀더멘탈과 기술적 이유가 부족하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BSV에 관한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뒤에 조금 더 준비했으니 네,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3억 유저 스카이프가 XRP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유명 SNS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가 최근 사용자 결제 시스템에 XRP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토큰의 대규모 채택을 추진해온 XRP 커뮤니티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스카이프의 커뮤니티 매니저는 이 아이디어를 스카이프 팀과 공유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XRP 커뮤니티는 XRP 팁밭을 비디오와 음성 통화 앱에서 마이크로테이션을 만들고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팁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봇을 사용하여 스카이프 크레딧을 구입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카이프에 연락했었다면서 XRP는 올해 주로 협력을 통해 상당한 채택을 이루었으며 주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와이스 레이팅스가 약 3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스카이프가 XRP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입하게 되면 XRP 팁밭 어플리케이션 도입이 유력하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 정말 징하게 호재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이 호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드네요. 네, 영국 금융업체의 CEO가 비트코인이 연내 1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영국 금융 관련 사이트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네트워크 클램 체인버스 CEO가 최근 비트코인 시세
회복, USDT 프리미엄 상승 등으로 밀어볼 때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겨울은 즉 하락장을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재 새로운 디지털 황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는 최소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금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금시장의 20%만 차지해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상 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최소 6,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며 연내 1만 달러도 돌파가 가능하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가 비트코인 SV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계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BSV 상장 폐지 결정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BSV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바이낸스 스스로도 거래량 및 수수료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BSV 진영 대표 주자죠. 크레이그 라이트 크박사 엔체인 수석 개발자와 어떠한 악감정도 없다며 다만 본인을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그의 거짓말은 BSV 프로젝트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바이낸스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BSV 상장 폐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면서 바이낸스 팀이 함께 결정하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커뮤니티의 여론으로 밀어볼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BSV 상장 폐지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는 우리는 바이낸스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며 우리의 영향력은 바이낸스까지이며 기타 거래소들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면서 기타 거래소들의 정책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바이낸스가 업계 영향력을 악용하거나 권력 집중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2일 19시부터 오후 7시부터 BSV 거래를 중단 및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크라켄 거래소도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크라켄 거래소가 BSV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크라켄의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지난 몇 개월 동안 BSV팀은 크라켄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대조되는 해동을 해왔고 사기성 주작으로 시작하여 협박과 법적 조치로 확대가 되었으며 BSV팀은 자신들의 의견과 달리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면서 7만 명 이상의 크라켄 사용자들과 협의하여 BSV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이제 언급했다고 합니다. BSV의 입금은 4월 22일 종료될 거고 4월 29일 BSV의 모든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총 7만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70%가 이제 찬성을 했고 한 22%는 뭐 상관없다, 무관심, 네, 7%는 상장 폐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찰스 호스킨스가 BSV 상장 폐지에 관해 거래소는 공공사업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카르다노의 창시자죠. 네, 찰스 호스킨스가 암호화폐 트위터에서 BSV를 폐지한 주요 거래소에 대한 논쟁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네, 찰스 호스킨스는 바이낸스 같은 개인 회사는 공익 사업처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비록 대부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켈빈 아이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 하드포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공유하며 특히 라이트의 최근 소송 사건으로 인해 지지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이낸스와
몇몇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과 그 뒤에 있는 이념, 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념과 반대되는 중앙 검열의 한 형태로 팀이 운영되는 방식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실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언급하면서 호스킨스가 실제 암호화폐와 달리 바이낸스와 다른 거래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는 민간 기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소가 공익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같이 중앙 집권적 통제가 없도록 고안된 분산된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또한 암호화폐 공간에서 크 박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은 보다 연대의 자유 그리고 사상, 상업, 표현의 자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KEX는 비트코인 SV 상패 의사가 없음을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와 크라켄이 상패를 결정을 했지만 OKEX는 다른 거래소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BSV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OKEX의 상패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BSV를 상패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 SV에 관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비트코인 SV 이러다가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 SV의 상패 소식이 정말 이 자본금이 비트코인 캐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상승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피키가 호텔 예약 플랫폼인데요.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기반 호텔 예약 플랫폼 트리피키가 XRP 결제를 지원하는 데 이어서 도지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MR, 모네로 결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댄 라리머가 은행 자유시장 경제 제한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오스의 창시자이죠. 댄 라리머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총기 규제 당국이 은행 업계의 총기 업체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한을 요구했다는 제로 해지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왜 암호화폐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중앙화 시스템을 갖춘 은행이 자유시장 경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 뷰에 따르게 되면 17일 새벽 라이트코인 보유량 2위 주소가 총 3차례로 걸쳐 37만 4,499회 라이트코인이 이체가 됐다고 합니다. 대규모 이체인데요. 과연 어떠한 분이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규모의 이체를 했을까요? 이 소식이 라이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IBM이 싱가포르 지사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야는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17일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시티즌에 따르게 되면 미국 IBM 싱가포르 템피니스 소재 제조 공장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을 이제 해고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지 소재 IBM 왓슨 내 블록체인 분야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직원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지미 송이 상장 폐지 거래소에 권위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이 16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를 상폐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상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권위적인 킹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이제 금융평론가로 활동 중인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날 비트코인 업계에는 크레이그 라이트, 로저버, 마이크 헌 등 비트코인 창란 증후군을 앓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비트코인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며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지난 몇 년 동안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만 등 내노라 하는 주류 경제 전문가들이 더 바보 같다며 그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조차 시간을 내 연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이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월, 3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거래 지표가 암호화폐 거래의 활성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가 이더리움 2.0이 이르면 올 연말 실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코어 개발자 데닐 라이언이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2.0은 이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은 향후 3에서 5년 내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성을 기르길 원하고 있다며 2.0을 향한 새로운 테스트넷은 다음 분기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가 프랑스 PACTE 법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가 지난주 프랑스 의회가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 계획 법안을 통과시키며 프랑스 보험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간접적으로 허가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에 따르게 되면 2017년 프랑스 종합 보험 자산 관리 규모는 2조 3천억 원 유로의 규모로서 이중 공동 투자와 기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달한다며 최초의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투자가 이 두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지금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F5번 한번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폭 좀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암호화폐 하락장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끝나고 이 소폭 상승하는 이 상승 단계가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승장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정보는 저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